좋아요, 구독. 자,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 꽤 많은 좋은 수익을 안겨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종가 베팅할 섹터 또 알아봐야겠죠. 이사님 오늘 어떤 섹터 또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반도체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좀 당연한 얘기다 보니까 진부해요. 저도 얘기를 하면서 약간 진부한 면이 있는데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2분기 때 변화 사항이랑 하반기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D램 생산량 같은 경우는 60만 장 정도입니다. 하반기 D램 생산량은 증가 전망이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월 평균 D램 생산량이 1분기에 39만 장. D램 생산량은 2분기 증가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만 장의 기준이랑 하이닉스의 한 40만 장 이상의 기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증산을 단행한다라는 부분이고 지금은 인위적 감산을 하고 있지만은 자연적인 감산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소재 부품이 먼저 주가가 강할 수 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들이 다 좀 끌어올려 놓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 그래도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면은 추후에 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뭐 사실 섹터도 많잖아요. 네. 그 안에서 어떤 섹터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우리가 지금 고대역 폭메모리라는 후공정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 층수를 쌓는 단계다 보니까 검사 장비 부분, 패키지 부분, 그다음에 본딩 부분 이런 중요성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평소에 받지 않던 멀티플 수준, 많게는 한 50배 정도를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도 있습니다. 전공정은 그에 비해서 박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후공정에 이 공정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오던 쪽, D램, 낸드와 관련해서 출하량이 올라오고 가동률이 올라오면 그만큼의 좀 시가총액이 올려받는 정도로 지금은 여겨지고 있는데 한솔아이언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공정 장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부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다음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D램, 낸드의 상황을 봤을 때 2분기는 1분기보다 출하량이 더 증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이기에 한솔아이언스를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한솔아이언스 그러면 저희가 전략은 또 어떻게 짜면 좋을지 궁금한데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지금 가격대는 애매한 구간입니다. 이게 전저점을 테스트도 할 수 있어요. 최근 전저점을 테스트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가격대에서 10% 내외, 조정이 10% 내외 나올 때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은 한솔아이언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15,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11,000원 짚어주셨는데요. 반도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난번에 짚어주셨던 3월 20일이었죠. 두산 테스나가 벌써 11.97%의 수익률이 나타나면서 목표가에 또 도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 업데이트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5%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도 그렇고 한 1, 2년 전에 2차 전지도 그렇고 우리가 사이클이 돌아온 산업 같은 경우는 시세에 대해서 하루에 3에서 5% 이 정도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히 시장 상황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이클의 끝 정도까지 보유를 해봐도 되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려요. 사이클의 끝 같은 경우는 재고가 쌓이든지 이와 관련해서 고정가가 빠진다든지 그런 모습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보유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이클의 끝까지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PB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가 베팅 섹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전선입니다.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오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진전기가 사실상 지금은 대장 종목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 오늘 일진전기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긴 했으나 기타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시세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전력에 대한 수요 그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전선 그중에서도 초고압, 고압 이 전선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실적을 전반적으로 주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선 기업들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선 관련된 기업들 장기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난달 18일에도 사실 대한전선을 한번 가지고 오신 바가 있습니다. 벌써 30%대 수익률이 나오면서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지점에서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또 어떤 걸까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똑같이 또 대한전선입니다. 사실 더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일진전기와 함께 초고압선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를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 기업이 사실상 해당 시장을 거의 독점 혹은 독과점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공급되고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은 초고압선이 될 겁니다. 전력에 대한 손실이 가장 적은 그 선에 대한 공급을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진전기가 크게 간 게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제가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기업은 대원전선, 강원전선 제가 함께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시총 기준으로는 대한전선이 가장 높습니다. 2조가 넘어갑니다. 반면 대원전선과 강원전선은 2천억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우선 지난해에 대한전선이 790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2021년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해서는 10배가 늘어났고요. 2021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강원전선은 2.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의 연봉을 한번 보는 겁니다. 우선 대한전선 연봉 한번 보게 되면 2021년에 고가가 44,500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수정 주가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13,000원밖에 안 됩니다. 실적이 이때보다 지금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지금 밑에 있는 거죠. 대원전선도 한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실적을 지금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강원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강원전선 같은 경우 지금 가장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2021년 고가 대비 아직 그 고가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 인센티브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전선과 기타 대원전선, 강원전선 모두 다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모두 다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현재의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인가? 그건 아닌 듯합니다. 좋은 이슈와 테마가 지금 붙었고요. 그에 따라 단기적인 시세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단기적인 시세는 한 번 정도 조정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과 함께 소폭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부터는 시간을 두고 저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지난 12월이었습니다. 4,625억 원 수준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증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 주가가 밀렸습니다만 고작 3개월 정도 만에 이 충격을 모두 만회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충격이 있었던 시점에 저가를 안착을 했고요. 이후 시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전선은 지금 실적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전선은 매력이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리 판단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1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